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마이뉴스 언론노조 지부에 있습니다. 심규상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준비된 일정이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들릴 현장이 대전 형무소 터를 이게 가셨다가 또 골령골로 가는 그런 건데요. 여기서 대전 형무소는 약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골령골은 한 20-30분을 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일정표를 보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강의를 짧게 하고 현장에서 이제 못다한 설명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을 영상이 나온 거 요약본을 일단 조금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가 한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20분으로 압축한 요약본인데 나중에 짬이 나시면 전체를 한번 보시면 한국전쟁 때 이 남한 전 지역, 제주도까지 4.3을 비롯해서 민간인 학살이 없었던 곳이 없는데 그 원인과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골령골과 관련된 다큐나 이것들도 많이 있는데 가장 잘 정리가 제가 나와서가 아니고 가장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시간 되시면 좀 보시고요. 이 대전은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과학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일부 젊은 친구들은 빵의 도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성심당이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거리 성심당 본점이 이렇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삼국시대 때부터 여기가 바로 이제 신라하고 백제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땅을 둘러싼 싸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토의 중심이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반도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전쟁이 많았지만 이 대전이 또 중앙에 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둘러싼 이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 이게 전쟁의 아픔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빼놓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군인과 경찰이 7월 달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학살이 이루어지고 나서 인민군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인민군들이 7월 20일 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처럼 이렇게 다른 데는 그냥 무혈 입성들을 하잖아요. 인민군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낙동강 전투 밑에서 크게 일어나듯이 여기에서는 금강 전투가 일어납니다. 여기 바로 위에가 세종이 있죠. 예전에 조치원이라고 그랬고 또 그 옆으로 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이 대청댐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데 그때는 댐이 없었지만 금강을 사이에 두고 남하하려는 북한군하고 이걸 저지하려는 미군 간의 대접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군이 약 1,500명이 이제 죽죠. 이 대전 전투에서. 근데 이제 이게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명한 게 이제 대전 전투입니다. 그래서 7월 몇 주 사이에 미군이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큰 전투가 일어나고 이 대전에서 시가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는 왜 안 알려졌을까요? 하나는 미군이 패배한 전쟁이기 때문에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워낙에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잖아요. 아까 보듯이. 이 전투 전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이 범죄 현장이 드러날까봐 또 이렇게 미군만 죽은 게 아니라 민간이 더 많이 죽었잖아요. 북한군이 들어왔는데 북한군이 우리가 조금 이따 갈 대전 형무소를 가게 되는 거예요. 북한군이 와서.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범들이 갇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감옥문을 열려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니까 골령골로 끌려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군들이 현장을 가서 놀래 자빠집니다. 너무 참혹하거든요. 얼마나 참혹하냐면 개울에 핏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또 대충 묻어나가지고 이게 밟으니까 땅이 피곤죽이 돼서 피반죽이 돼 있는 거예요. 진흙이 그 메마른 땅이 땅마다 이게 밟으면 물컹 들어가는데 이게 살이 썩고 피가 이렇게 비가 온 것처럼 그리고 대충 묻어서 손, 다리, 머리가 다 삐죽게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가 그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북한군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전 형무소 옆에 이 성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그 본부를 차려놓고 이 양민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을 이제 다시 잡아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전 형무소는 인민교화소로 이제 이름을 바꿔가 있고 거기에 1,500명이 이제 갇히게 되고 대부분 이제 그 경찰 공무원이거나 또는 그 우익단체 간부들 그리고 이 양민학살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가둬놓는데 9월 20일경에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북한군이. 그러면서 다시 그 1,500명을 대전 형무소에서 이제 그 우익 인사들을 전부 다 처형을 하고 갑니다. 그 형무소 현장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군인과 경찰이 또 들어오죠. 어떻게 됐을까요? 또 부역 혐의자, 이 인민군에 협조한 사람들을 또 잡아 가둬가지고 다시 대전 형무소가 이번에는 뭐 수천 명이 아니라 막 가둬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비좁아집니다. 이제 부역 혐의자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10월부터 이게 우리 그 부역 혐의 처벌법을 그 한국 사법에서 그 악법 중에 최대 악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지금은 1심, 2심, 3심인데 일제강점기 때도 그 3심제였지 않습니까? 이건 단심제입니다. 군사법정에서 딱 한 번으로 그냥 판결이 끝나는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게 두 가지 형밖에 없죠. 아니면 석방이 돼야 돼.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경찰 단계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고문받다가 너 왜 부역 혐의 안 했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맞아 죽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두 번째 형무소에서 갇혀 있는 이제 상태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밥을 그 전쟁통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좀 굶어 죽습니다. 세 번째는 장티부스나 이제 그 보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다가 12월이 되면서 엄동설한 춘추위가 오니까 얼어 죽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골령골로 끌려가서 또 처형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3차 학살까지 나왔는데 골령골에서 부역 혐의자에 대한 몇 차의 또 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인민군에 의한 또 우익 학살.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공간이 대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를 많이 얘기하고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전을 통해서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군인들의 10배, 100배, 1000배에 가까운
민간인들이, 약자들이, 여성들이, 노약자, 어린이, 이렇게 아동들이 학살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왜 우리가 평화가 소중한가, 왜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살지가 이따가 가시겠지만, 일학살지에서 이 끝학살지까지 길이가 거리가 1.2k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골짜기마다 워낙 많은 사람들 이렇게 묻었고, 그래서 이 구덩이가 이렇게 이제 100m, 뭐 30m, 200m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구덩이를 연결하면 아까도 나오지만 1km 정도가 됩니다. 이 구덩이 길이만. 예.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유해가 이제 발굴될 때들의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그 낭월 죽음의 골짜기,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의 데일러 워커지의 그 앨런 위닝턴 기자가 학살 현장을, 학살이 끝나고 나서 여기 이제 서 있는 사람은 인민군들이고요. 인민군들이 현장을 보는 장면입니다. 구덩이에 땅이 질컥질컥한 장면을 이제 보는 장면인데, 예,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여기도 전체가 구덩이입니다. 아까 200m짜리인데, 이 앨런 위닝턴 기자가 이 낭월동의 이 그 학살 만행을, 데일러 워커지의 그 1950년 8월 달에 게재를 하고요. 이게, 워싱턴 정가나 유럽 사회에 널리 이 소식이 알려져 갖고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그 미국 정부, 이 보도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날조된 거다, 이게. 북한군에 의해서 날조된 거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당시에 논란이 되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이게 날조된 기사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 대전 학살 전체를 북한군의 소용, 아까 이제 형무소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를 뭉텅그려갖고 다 북한군이 자행한 거다, 이렇게 뭉치고 갑니다. 예. 요 이제 이따가 현장 가서도 설명할 거니까 그냥 사진만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따 형무소 터 가서 설명을 할 건데, 형무소터가 다 없어졌어요.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이거 대전 형무소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약 3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3만 평이 넘지,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부분적으로 요만큼만 남아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요만큼만 남아있습니다. 터가.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큰 대자로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밭전자 해서, 당시 일제가 한자로 해서, 이게, 예, 대전을 형상해서 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중앙 건물이고요. 네,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아까 금강전투가, 이게 금강이 흐르고, 공주형무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 네, 넘겨보시죠. 이건 이제 대전형무소에서, 공주형무소에서 끌려가서 금강변에 묻힌 사람들, 대전하고 똑같은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요거 이제 대전형무소도 이렇게 끌려가서 묻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주의 매장지도 제가 발굴을 했는데요. 요 사진도 제가 이게 공주라는 것을 제가 특정을 해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막, 갯머리판으로 막 찢죠. 고개 들지 말라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픽처 포스트지에 실려있는 아까 그 사진이었고요. 네. 왕촌 살구쟁이 학살인데, 이거를 제가 2000
맞아. 2001년에 현장을 찾았는데, 거의 보름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현장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떻게 찾았냐면,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우리 KBS인지 MBC인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방송 뉴스를 하는데 북한의 TV인가 중앙방송에서, 북한 중앙방송에서 한국전쟁 당시 이 남한 미군과 남한 정부가 괴뢰 정부가 자행한 민간인 양민 학살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러면서 쭉 지명을 수원, 대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공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주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전 형무소로 이감을 와서 골룡골로 끌려가 죽은 걸로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주 유족들이 전부 대전에 와서 밀영제를 지내던 때예요. 왜 그러냐면 공주 형무소에서 아까 그 트럭에 싣고 갈 때 대전 형무소로 이감 간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들이 찾아가면 이제 면회를 하고 가면 대전 형무소로 이감 갔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다 골룡골로 끌려가서 돌아가신 걸로 알았는데 북한 방송에서 공주 민간인 학살을 했다라고 해서 그럼 공주는 따로 묻은 건가? 북한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말 찾아다녔는데 거기에 북한 방송에 금강변에서 일어난 공주 양민학살이라고 하거든요. 금강변에서. 그래서 금강을 이 밑에 대전에서부터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데 청양 쪽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서 금강을 뒤지다가 맨 마지막 보름 만에 여기를 찾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쉬운데 어쨌든 그 사설이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이 당시에 대전뿐만 아니라 공주 그리고 대전 이남 청주 비롯해서 뭐 전주 형무소, 대구 형무소 밑으로 전부 양민 학살이 교도소 학살, 형무소 학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아까 1차 학살, 2차 학살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몰래 서울에서 이렇게 대전으로 톡 끼워가지고 오죠. 그래서 여기 바로 요 자리가 충남도청 자리거든요, 옛날. 이 충남도청이 임시 국무회의 장소로 쓰이고 바로 도지사 관사가 걸어서 여기 한 20분 거리에 있는데 그 도지사 관사가 이승만이 이제 피난와서 거기서 이제 거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전 형무소 학살이 6월 27일부터 아까 그 1차 학살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국무회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일로 피난 와가지고 각 형무소에 갇혀 있는 사람을 그 정치범들을 처형하라고 지시를 내린 장소가 바로 이 도청 국무회의 장소거나 여기 도지사 관성하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가설인데 대단히 유력하다라고 보여지죠. 여기 도지사 관사 이승만이 머물던 그 집하고 국무회의가 임시 여기 쓰이던 이 장소에서 대전 형무소까지가 불과 2km가 안 되거든요. 1km 남짓인데 거기서 소요가 일어났다 막 이제 이런 보고들을 받고 전부 다 처형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래서 이쪽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 아래쪽으로 다 처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이제 영상의 마지막이 평화공원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평화공원이 참 여기 보배 같은 일입니다. 이게 전국에 막 10대 1의 경쟁을 뚫고 이게 이제 평화공원 조성부지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유해 발굴도 하고 하는데 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학살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 대규모 매장지, 이렇게 유해를 발굴했던 땅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원래 정부가 2016년에 선정을 하면서 2020년에 준공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2020년,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런데, 2020년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선정하고 준공한다고 했는데. 근데 2020년이 돼서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제 유해 발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4년만 기다려달라. 2024년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2025년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막 또 준공해야 되는데 착공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착공도 안 됐지 않았냐고 작년에 막 하니까, 계엄 나기 바로 한 3일 전에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600억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착공하나 했는데 본 예산에 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예산을. 그런데 이제 또 딱 따지니까 추경에 또 일단 600억 중에 210억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추경에 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부글부글한 상태다. 이게 유족들 다 지금 돌아가고 계시다. 네. 요 얘기까지 하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사진은 아까 이제 여기 대전형무소는 그 몇 표지죠? 예. 표지요. 대전형무소는, 아까 골령골 학살 현장은 특이하게, 특이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학살 당시의 사진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아까 영상에서도 좀 나오는데, 학살을 하는 군인과 경찰이 아까 끌고 가서 학살을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1999년도에 미 국립문서보존소에서 이게 발굴을 한 건데요. 50년 동안 1급 기밀 문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묶여 있다가 50년 만에 이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알아서 공개한 건 아니고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뒤져가지고 찾아냈는데 18장의 학살 사진이 있고, 그 학살 이 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군 정보 장교들이 찍은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도 쓰고 이거에 대한. 그래서 학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현장 사진을 가지고 있는 또 학살 현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이죠. 이 표지 사진은 바로 아까 그 설명을 할 때 구덩이 앞에 이렇게 엎어놓고 등을 밟고 뒤통수에 총구를 겨누어서 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처형되기 직전의 이제 사진인 거죠. 요 표지 사진은. 그 이제 두 번째는 처형이 끝나고 나서 아까 앨런 리닝턴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그 취재 목록들을 보면 이제 학살 직후에 어떻게 묻혀 있었는지에 대한 또 기록을, 사진 자료를 이게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다른 특징들이 있다 현장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 사건을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한 때가 30년 전입니다. 20대 중반 때. 거기 이제 30년 동안 이 사건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30년 전에는 기자가 아니었죠, 당연히. 20대 중반에는. 아까 이제 첫 보도한 월간 말집 표지가 나왔을 겁니다. 대전 형무소 4,300명 학살 사건 해갖고, 영상에서. 그 얘기가 이제 제 얘기인데,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안동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어요. 1990년입니다. 제가 이제 갇혀 있을 때가. 그런데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 대전 안동교도소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구독하던 아까 그 책입니다. 이렇게 책이 왔는데 표지에 4,300명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칼질이 돼 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도소 관련, 원래 그 교도소에서는 교도소 관련 기사는 보안 상황에 갖다 칼질을 해서 없애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걸 교무과를 제가 쫓아가가지고 농성을 합니다. 이거 칼질한 거 주기 전에는 나 안 갈란다 하고 의자를 끌어안고 이제 난동을 부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들도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퇴근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보안과장이 오더니 그냥 접버리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기사를 접하고 되면서 와, 전쟁이 나면 이렇게 정치범들을 죽이는구나. 그걸 이제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이 기사를 봤던 1990년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990년에 이게 아니 그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연변 핵사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클린턴 대통령 때인데 한반도의 연변을 그 핵시설을 폭격한다 하면서 전쟁 위기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 한국에 있는 그 그 교포들이나 외교관들을 전부 소환을 합니다. 전쟁 위험지구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전쟁이 나면 이렇게 50년대처럼 우리도 끌려가서 죽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실제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내가 살던 대전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돼서 출소를 하자마자 제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20대 중반 때 이제 찾아가고 이렇게 하죠. 현장을 가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서 20대 중반이니까 유골 같은 걸 본 적이 그때까지 없었는데 농사를 짓고 있거나 쓰레기장이에요, 전부가. 거기가 뭐 막 쓰레기가 막 산처럼 쌓여 있고 쓰레기가 없는 땅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 짓는 고랑을 갔더니 사람의 치아가 고랑고랑에 우수수 흙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주웠는데 한 주먹이에요. 그러니까 유골밭 위에다가 계속 농사를 지면서 유골이 파헤쳐지고 그러면 이제 이 두개골이나 이렇게 나오면 그냥 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온 거죠. 그 나뭇가지 같은 게 있어서 쑥 뽑았더니 다리뼈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사람의 유해를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딴에는 대전경찰청에도 신고하고 시청에도 신고하고 했더니 거기서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런 거죠. 그걸 왜 신고를 해? 뭐 이런 거죠. 딸에 이제 그 법을 찾아갖고 장사 등에 의한 법을 보면 무용고 묘가 그 유해가 나오면 신고하게 돼 있던데요. 그러면 신고하지 말라고. 거기 거는 신고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제 운명이라고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30대 그 중반에 이제 기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취재하면서 계속 취재를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질문에 저기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왜 이걸 계속 붙들고 있냐? 아까 이제 모두에 말했던 이 대전의 이 학살 현장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답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미래를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